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완화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상황에 맞춰 미국 경제 정상화는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주 전역 또는 더 작은 행정 단위인 카운티별로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인 PPP에 3,490억 달러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가 시행 2주 만에 자금이 소진되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한인 사업체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부양체계 하나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1,200달러의 지원금 수령이 시스템 오류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스테이홈 행정명령이 시작된 후 한인사회에서 가정폭력 케이스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LA시 교통국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보행자들이 신호등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내 식품 체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2주간 추가 유급 병가 기간을 제공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한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완치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에게 혈장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4주 연속 계속돼 실업자가 2,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진행된 한국의 제21대 총선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총선은 전 세계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한국 총선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포함해 서쪽 지역을 독차지했고 영남은 미래통합당 몫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대량 실업 등 부진한 지표에도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맞서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가 시행 2주 만에 자금이 소진되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한인 업체들이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 중소기업청이 긴급 구제책으로 실시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이 연방정부의 자금 고갈로 중단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제까지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 160만여 건에 대해서 3,380억 달러를 승인했으며 자금 고갈로 더 이상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16일 공지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수일 동안 연방정부의 자금 고갈설이 돌아 신청이 중단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해온 결과였다는 분위기입니다. 타운 내 한인은행권에서도 연방정부의 자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난 2주 동안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폭주하면서 더 이상 신청을 받아도 펀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번 주 들어서부터 하나둘씩 신청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되면서 이미 은행에 PPP 프로그램 신청을 마친 한인 사업체들은 과연 펀딩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신청자 중에 이미 SBA로부터 승인 넘버를 받은 사업체들은 펀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 후 펀딩을 받는 데까지는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은행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 서류는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승인 넘버를 받지 못한 사업체라면 은행에 연락해 승인이 났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뱅커 오브 홉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사업체에 SBA로부터 승인 여부를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한미은행에는 2,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CBB뱅크는 600여 건, US 메트로뱅크에는 5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13일부터 한인은행들은 하루에 수십 건씩 펀딩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은행에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얼마나 펀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된 후 SBA에서 사업자 자격 요건 등을 수정하면서 은행 측에서는 신청 초반 서류 접수 작업에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됐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펀딩을 받기까지 서류 작업에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원들이 밤 시간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업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 2차 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어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상황에 맞춰 미국의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3단계 정상화 방안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새로운 지침은 주지사들이 각자 주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사려 깊은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지사들이 접근법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들이 제한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완화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재개라고 명명된 이 지침은 코로나19의 발병 완화 추이별로 개인과 기업,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체육관, 술집 등이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을 1단계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1단계 요건을 만족하는 주의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은 계속 대피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치 않은 곳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직용 채용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요양원과 병문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에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 3,490억 달러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일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자금이 고갈된 것입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이날 오전까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신청 160만여 건에 대해 3,380억 달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수수료와 프로세스 비용에 해당하는 약 100억 달러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한도에 이른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신규 PPP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후폭풍 속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조치로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직원급여 지급용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렌트 및 유틸리티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금이 조기에 고갈됨에 따라 추가 부양책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부양책의 하나로 국민에 지급하는 1,200달러의 지원금 수령이 시스템 오류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일정 소득 이하의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이번 주 시작했지만 수백만 명이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2018에서 2019년도 세금을 보고할 때 개인이 등록한 은행 계좌 정보를 활용해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수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인 터보텍스나 세금 준비 및 보고 대행 업체인 H&R 블록 그리고 세금 관리 업체 잭슨 휴잇 등의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낸 수백만 명의 경우 계좌 정보가 IRS 파일에 없어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IRS는 지원금 지급 현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추적, 확인하는 이 Get My Payment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한 많은 사람이 지급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IRS와 재무부 관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 세금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최근에 신고했지만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다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66만 7,801명, 사망자는 3만 2,868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만 7,677명, 사망자는 957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99명이 추가돼 총 1,854명입니다. 사망자는 55명이 추가돼 총 455명입니다. 네, 계속해서 로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 주 내 식료품점 직원 등 식품 체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2주간 추가 유급 병가 기간을 제공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식료품점 직원, 농업 노동자, 배달기사,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 혹은 식품업계의 대기업 고용주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이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쇼핑객들이 식료품점에 넘쳐나고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서 공급망과 물류창고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식료품점 종사자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주기 위한 조처로 밝혔습니다. LA 시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출입이 제한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짜로 식사를 가정에 배달해줍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어제 긴급 시니어밀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부터 시니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한 주에 10끼의 식사를 배달받게 됩니다.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들은 60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시니어 5천여 명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원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213-263-5226번 213-263-5226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LA시 교통국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거리의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보행자들이 신호등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보행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신호등 버튼 위에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사인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운타운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방침으로 이제는 한인타운을 비롯해 헐리우드와 웨스트레이크, 메가더 파크와 차이나타운 등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량 감소로 최근 교차로에서 속도 위반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교통량이 매우 적을 시 적색 신호등이 자주 켜지도록 하는 나이트 모드 신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픈뱅크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격리 생활에 지친 한인 가정을 위해 방구석 노래방을 개최합니다. 이는 침체된 한인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잇따라 실시한 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구석 마스카 가왕의 주제는 코로나10 함께 극복해요로 참가 대상은 미주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이며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와 주제에 맞는 희망 노래를 부른 영상을 주관사 에드뷰 이메일인 contact@ed뷰고디지털.com으로 보내면 됩니다. 접수한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며 좋아요, 클릭수에 따라 선정된 100가족에게는 각각 상금 $100가 주어집니다. 이 가운데 가왕이 $1,000, 오픈상 $500, 인기상 $300가 수여됩니다. 방구석 마스크 가왕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택배 절도범을 주의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멜로지에서 지난달 11일 이 배달 트럭을 뒤따라다니며 집 앞에 막 배달된 소포를 훔치는 용의자가 목격됐습니다. 경찰국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범행 차량은 1990년대 머큐리 마운티언이며 이 절도 용의자는 30에서 40대 백인 혹은 히스패닉 남성으로 5피트 10인치 정도의 약 200파운드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업체들에서 손이 많이 닿는 문고리나 게이트 등을 배달원이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도범들이 다른 때보다 더 쉽게 소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LA 경찰국은 배달원들에게 항상 뒤따르는 차량이 없는지 주의를 잘 살피고 수상한 차량이 목격되면 경로를 변경해 해당 차량이 정말 배달 트럭을 따라오는지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우체국에서 소포를 픽업하거나 직장으로 배달되도록 하는 등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배달받도록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가 운전면허증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운전자들에 대해 운전면허 경신 기한을 다시 연장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DMV 측은 성명을 통해 3월과 5월 사이 운전면허가 만료되는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갱신 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상업용 운전면허의 경우 6월 30일까지 갱신 기한을 자동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DMV는 감염에 취약한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120일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DMV는 사무실 업무를 모두 중단한 상태지만 온라인을 통한 DMV 업무 일부는 재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LA시가 코로나19 위기로 자택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 위반 단속 완화 기간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자택 대피 행정명령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주차 위반 단속 완화 정책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가세티 시장은 시 교통국에 코로나19 위기 동안 주차 위반 단속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전역에서 거리 청소 시간 불법 주차, 거리 방치 및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 및 견인, 등록 미 차량, 갱신 차량, 출퇴근 시간대 주차 제한 지역 주차 등에 대해서는 티켓 발부 등의 단속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LA시는 주차 위반 벌금 납부 기간을 6월 1일까지 연장해 이 기간 중에는 벌금 할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및 녹색 주차 금지 구역, 임시 주차 금지 구역, 미터 주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주차 위반 단속이 계속됩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꼴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결혼기념 행사나 호텔 숙박, 항공권, 공연,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예약을 취소해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금융정보 제공업체 뱅크레이트가 이달 1일에서 3일 사이 성인 2,669명을 설문한 결과 62%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예약 취소자의 37%는 이 과정에서 환불을 제대로 못 받는 등 실질적으로 금전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뱅크레이트는 이를 전체 미국 인구에 대입하면 피해자 수가 5,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약 취소 응답률은 연령대가 낮고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의 76%는 앞으로 예정된 예약도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며 51%는 가까운 미래에는 여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문을 닫았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업주들이 영업 재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업주들은 지난 15일 몇 가지 안전조치를 전제로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제히 카지노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업주들은 딜러의 마스크 착용,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등을 조건으로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업주들은 카지노를 재개장하면 일단 호텔 객실의 3분의 1만 가동하고 손님들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시솔락 주지사는 블룸버그에 카지노 재개장 문제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모든 네바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와 한국TV 앱을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한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셧다운 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주에 대해 5월 1일 이전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으로 경제활동 재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오늘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상관없이 셧다운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AP통신은 뉴욕주는 당초 셧다운을 4월 30일 해제할 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20일 비필수 사업장에 100% 재택근무를 명령으로 하는 사실상의 자택 대피령을 결정하고 같은 달 22일 밤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코로나19 확산 방지 제한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며 감염률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5월 15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5월 1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면서 우리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쿠오모 주지사는 5월 15일까지의 셧다운 연장 조치와 관련해 다른 주들과의 조율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북동부의 다른 주도 셧다운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등
이 미 북동부 7개 주 주지사들은 공동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오늘 64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잔스홉킨스 대학은 전해드린 대로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26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64만 8,788명으로 집계했고 사망자는 3만 92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증가했습니다. 잔스홉킨스 대 통계에 따르면 13일 2만 5,300명이었던 신규 환자는 14일 2만 7,100명, 15일 2만 8,700명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 10일 3만 5,100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대체로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대다수주는 자택 대피 명령이나 학교 휴교 기간을 연장하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노스다코타주가 5월 1일 재가동을 선언하는 등 일부 주에서는 정상화 쪽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인 FDA가 완치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에게 혈장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완치자들의 혈장을 이용해 코로나19를 앓는 다른 환자들이 질병을 이겨내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혈장은 혈액 중 적혈구, 백혈구, 혈소파 등을 제외한 엷은 누런색의 액체 성분을 말합니다. 질병에서 회복한 사람의 회복기 혈장에는 항체가 형성돼 있는데 이는 전염병을 앓는 다른 환자의 면역 반응을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스티븐 한 FDA 국장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과거 경험과 중국에서 나온 제한된 데이터를 보면 회복기 혈장은 코로나19 질환의 강도를 완화해주거나 앓는 시간을 단축해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스티브 한 국장은 한 사람의 기부가 최대 4명의 환자를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이 잠재적 치료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면서 긴급한 환자의 치료에도 이용하다는 것이 FDA의 구상입니다. FDA는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지 최소 2주가 지난 사람들은 혈장 기부를 고려해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에선 그동안 교도소 재소자와 노숙자, 불법 체류자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국 교도소 재소자들의 집단 감염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불법 체류 아동보호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불법 체류 아동들을 수용한 시카고의 한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비영리 단체 하틀랜드 얼라이언스는 자신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 3곳에서 아동 69명을 조사한 결과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원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they are group settings for the most part. And I think when you have anyone that is living in a group setting like that right now, it is nearly impossible to practice any kind of social distancing. 현재 증상이 심각한 아동은 없지만 나머지 아동들을 모두 검사하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곳의 보호아동들은 대부분 불법 이민 혐의로 기소돼 구금시설에 수용된 채 재판을 기다리는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입니다. The reality for most of these children is that there is a way for them to be released to relatives here in the U.S., and that's what the government should be doing right away. 현재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불법 체류 이민 아동은 미 전역에서 2,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상승세를 탔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 여론의 상승과 맞물려 미국이 국가적 위기를 맞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집 현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전문 매체인 538이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이날 기준 44.3%입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1.4%로 나타났습니다. 538 분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월 12일 42.3%를 시작으로 상승세기를 타기 시작해 28일 45.8%로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월 16일에서 17일 조사 때 찬반 47%로 동률을 이룬 뒤 이후 3월 말까지 두 차례 조사에서도 지지 응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에서 7일 조사에선 지지한다는 응답이 42%로 떨어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53%로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지만 대응 방식을 놓고는 미국인의 불만이 커진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4주 연속 계속돼 실업자가 2,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4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3월 셋째 주부터 급증세가 시작돼 4주 연속 증가 흐름이 꺾이지 않은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4주 동안 실직자가 2,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1월부터 2,240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한 달 만에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Rolling catastrophe that we're seeing indicates that the actual unemployment rate in the country is now over 15%. We haven't seen a rate that high since the Great Depression. 전문가들은 미국 내 각 지역의 경제활동 정상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변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폭증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500달러에 이르는 미 연방정부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도 시행 2주 만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 5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급여를 주라며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원기금이 조기에 고갈되면서 표류 중인 추가 부양책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2,5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병원과 지방정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5천억 달러 지원책을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감염 둔화세로 돌아선 몇몇 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한 반면 영국에선 다시 3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선 WHO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유럽에선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서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다음 주, 스위스는 열흘 뒤부터 상점 운영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13,000여 명이 숨진 영국은 봉쇄 조치를 3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980명까지 발생했다 다소 줄어드는가 싶던 일일 사망자 추이가 다시 800명대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검사 역량과 마스크 등 보호장비 준비도 미진한 상황. 서둘러 봉쇄를 풀었다간 제2의 정점이 올 수 있다고 영국 정부는 경계했습니다. That would threaten a second peak of the virus and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deaths. It would undo the progress that we've made to date and as a result would require an even longer period.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려 한 달 만에 다시 소집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화상회의에선 WHO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편을 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황. 백악관은 G7 정상들이 WHO의 팬데믹 대응과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개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강력한 국제적 대응만이 세계적 대유행을 물리칠 수 있다며 WHO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다고 독일 총리실이 입장을 낸 겁니다. 앞서 미국이 WHO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직후에도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정부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즉각 비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와 경제적 충격 대응에 긴밀히 협력해야 할 주요 7개국의 연대에도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제21대 총선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성공적 총선은 전 세계의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윗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공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21대 총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했다면서 이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위기에 맞서는 데 필요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이며 전 세계 본보기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어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과 헌신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폼페이오 장관이 올린 총선 축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기록적인 총선 투표율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트윗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제공한 것에 감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이 축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주요 선거나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과 대비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폼페이오 장관 성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 선도국가로 격상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더 적극적인 참여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분한 대응 기조는 유지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청와대는 임기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얻었다는 반응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당의 압승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청와대 장악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일성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질서 있는 투표 참여로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해 주셨다. 그리하여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 극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당분간 코로나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충격안 처리를 독려해 다음 달 지급을 완료하는 등 더 적극적인 경제 대책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나아가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달 취임 3주년을 맞아 제2의 취임이라는 기조 아래 100대 주요 국정과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입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압도적 의석을 토대로 협치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당장 개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남북협력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포함해 서쪽 지역을 독차지했고 영남은 미래통합당 몫이었습니다. 양당의 대결 속에 그간 완충 역할을 해왔던 소수 정당들은 붕괴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번엔 웃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대구 출마, 득표율은 이번이 가장 낮았습니다.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절반에도 후보를 내지 못했고 전패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총선의 표심은 동서가 정확히 갈립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돌풍에 통합당 전신 새누리당도 두 곳에서 당선됐던 호남, 이번에는 온통 파란색입니다. 영남은 반대입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 분홍색 확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민주당 흔적이 사라졌고 부산 경남에서도 의석이 줄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 속에 민생당은 현역 의원이 많았던 호남에서조차 모두 낙선했고 미래 의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으로 몰락했습니다. 내홍과 각자 도생으로 불안정한 민생당에게 표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위성정당 출연에 현상 유지에 그쳤습니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비례 3석만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많이 부족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1988년 총선 이후 제3당이 한 자릿수 의석으로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과반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이은 4번째 역대급 참패라는 결과에 황교안 대표도 결국 사퇴했습니다. 대권주자급 인사들도 줄줄이 낙선하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개헌 저지선 100석을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의실에는 새 현수막이 내걸렸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변화가 모자랐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이은 전례 없는 4연패. 지역구에서 100석도 당선되지 못했고 수도권 121석 중에서는 16석을 얻어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확연한 수적 열세에 공수처 저지뿐 아니라 법안, 예산 처리 등에서도 힘을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전 시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대권주자급 인사들의 당 지도부도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당장 리더십 공백이 우려돼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중도층 확장을 위해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당 불허 방침을 내세웠지만 무소속 홍준표, 김태호 당선인 등의 복당 여부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과반을 훌쩍 넘어 역대 최다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 당 지도부는 기쁨에 앞서 무겁고 또 무서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추경 등 당장 약속한 일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역구만으로 과반, 더불어시민당까지 180석이란 역대 최다 의석을 기록한 민주당.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기쁨 대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때로 오만하다며 그 버릇을 잡아놓겠다던 이낙연 위원장.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그에 진력하겠습니다. 당장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 전면전을 선언하고 이달 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통 크게 합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당 내부의 관심은 대선 교두보 8월 전당대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선거를 지휘한 이낙연 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가 관심입니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에서 승리하고 청와대 출신까지 대거 입성하면서 이른바 친문 영향력이 더 세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음 달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입법 주도권을 바탕으로 공처 출범 등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에브리데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젊은이들도 심각한 증상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가 왜 사람마다 코로나19 증상이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 중 38%가 20에서 54세 사이의 청년과 중년층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로버트 그린 박사는 이는 젊다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박사는 같은 젊은이라도 코로나19를 가볍게 앓고 회복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사람의 유전자에 가장 큰 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ACE2 유전자 변이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용체로 작용하는 ACE2 유전자에 대한 연구인데 분자 생물학자인 데비지 로빈턴 박사는 ACE2 유전자에 대한 변이는 인간 세포를 인식하거나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CE2는 대부분 인간의 호흡기 세포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마른 기침이나 숨가쁨 등의 코로나19의 몇 가지 증상을 설명해 준다며 하지만 ACE2는 심장이나 소화기관, 심지어는 후각기관의 세포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유전자 상황이 코로나19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일정 부분 설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면역학자인 필립 머피 박사도 수용체를 변경시키는 ACE2 유전자 안에서의 변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더 쉽게 혹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관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물이나 환경, 문화, 행동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린 박사는 ACE2 유전자를 그 한 가지 이유로 듭니다. ACE2 유전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다르게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혈액형입니다. 과학자들은 ACE2 수용체의 유전적 변이 외에도 특정 혈액형과 코로나19 증상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빈턴 박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의료보고서를 인용해 ABO 혈액형과 코로나19 민감성 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선전에서 2,17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은 A형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혈액형이 O형인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로빈턴 박사는 이 결과는 예비 연구에서 나온 것이며 전문지에 발표되지 않아 상호 검토 연구는 실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대량 실업 등 부진한 지표에도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맞서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3.33포인트, 0.14% 상승한 23,537.6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6.19포인트, 0.58% 오른 2,799.5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9.19포인트, 1.66% 상승한 8,532.3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대량 실업 사태는 이어졌고 다른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넷플릭스 주가가 2.9%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24% 올랐고 에너지는 3.97%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전날과 같은 19.8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54% 오른 27.8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지난 12일 합의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4월 보고서에서 올해 하루 평균 680만 배럴의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 떨어진 1,731.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